원리통계학 버전2 이원입니다. 회귀분석의 11번째 주제입니다. 변수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 변수 변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설명 변수 x를 변환시키는 경우를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 y, 반응 변수를 변환시키는 그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대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적어도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둘째로는 지난번이 이제 첫째였어요. 지난번 뭐요? 설명변수 x를 변환시키는 경우 첫째 다뤘고, 둘째로 오늘은 오차에 대한 가정, 이 가정 잘 아는, 익히 이제는 아는 가정이죠. 이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y를 변환시킵니다. y를 변환시켜요. 그러니까 y를 변환시키는 경우는 더 조금 뭐라 그럴까, 심각한 문제라고 할까? 아니, 둘 다 설명변수 변환시키는 경우나 x를 변환시키는 경우나 y를 변환시키는 경우나 그 케이스가 좀, 자료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러나 y를 변환시키는 거는 더 좀 어렵습니다. 자, 오차에 대한 가정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잔차도표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y를 변환시킨다. 회귀 모형에서 y를 변환하면 잔차의 분포 형태까지 바뀌어진다. 첫 번째, 이런 x와 y가 이런 관계인데요. 여기에 다른 점은 뭐냐면 x가 작은 값에서는 y의 값이 그렇게 넓게 퍼져 있지 않아. 좁아. 그런데 x가 커짐에 따라서 y의 분포가 점점 커지는 경우죠. 틀림없이 잔차도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y 대신 이제 루트 y, 루트 y를 루트 y로 변환시키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꼭 요 예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죠. 가구소득 X야. 가구소득이 있고 휴가 경비 Y가 있어. 예? 휴가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가구소득이 적으면 휴가 경비가 낮은 수준이고, 그렇죠? 휴가 경비의 범위도, 이 낮은 가구소득의 휴가 경비도 그만해. 넓지가 않다고. 좁을 것이고,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는 휴가 경비가 점점 커지면서 폭이 넓어지겠지. 예? 그 중에 고소득인데도 조금 쓰는 사람, 많이 쓰는 가구, 이게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어떤 자료겠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될 거야. 여기에 이제 Y를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잔차 도표가 상당히 엉망으로 나올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이고요. 이런 경우에 x 대신 y를, x는 뭡니까? 이 퍼짐의 정도,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 x였죠. 이게 같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y의 퍼짐의 정도가 넓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y를 변수 변환시키는데 루트 y 또는 루트 y 더하기 0.375 이런 식으로 y를 변환시킵니다. 분산 분석에서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0.375를 y에다가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 이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0.375를 더했을 경우에 더 좀 정밀한, 정밀한 변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분산의 안정화를 위한 이론적인 어떤 값이에요. 0.375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 단계에서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루트 y도 해보고 루트 y 더하기 0.375도 해보고 해서 x와 회귀시킨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프 B는 어느 제품 대리점의 시장 진입 기간 X. 시장에 대리점이 진입하는 기간이 짧은 거죠. 여긴 긴 거고, 오래된 대리점이고, 이거는 뭐 처음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대리점이다 생각하시고요.
대리점들의 판매량, 이게 Y가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에 대한 자료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자료가 얻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매량이 지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는 Y를 로그 Y로 변환해서 XY 모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루트 X야. 루트 X. 이거는 로그 Y야. 로그 Y. 그러니까 로그 X지.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 축이 Y라고 보는 겁니다. 이 축을. 그러면 이게 로그 Y죠? 네. Y가 이렇게 급격히 커져. exponentially increasing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수적으로 증가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x와 y의 직선식을 만들려면 직선의 관계로 선형의 관계로 만들려면 y에다가 로그를 붙인다는 거야. 로그를 붙이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던 거에다가 이런 꺾어주는 함수야. 로그 함수는. 그래서 꺾어줌으로써 이게 이 관계가 직선의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급작히 커지는 자료에 대해서는 내려야 될 거냐. 커지는 거를 내리는데 꺾어서 내려서 좀 직선화 시키기 위해서 로그 변환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래프 B1은 상반되게 이거는 exponentially decreasing, 감소하는 그런 관계야. 어떤 제품의 초기의 생산 비용은 높아. 뭐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고 비용이 좀 커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산 비용이 점점 안정화되는 형태의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반응, Y 자료에 대한 변화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어떤 변수 변환이 적절한지는 자료들의 산포도와 자료의 지금 형태와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한 결과의 잔차도표를 봐가면서 이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트라이얼 에러를 하는 거죠. 한번 해보고 적절치 않으면 또 다르게 해보고 뭐 이런 데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변수 변화를 찾아낼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면 통계학 전공 적어도 석사과정 수준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다음의 자료를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뭐 지난 설명문서 X를 변환시킬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일단 선형 회귀 모형을 해볼 거 아니에요. 쉬우니까. 그렇죠? XY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의 수는 그러니까 6, 7, 4, 5, 6, 7개씩 있어서 21개 자료가 있는 거네. 21개 샘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료를 무심코 그냥 X와 Y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선형 회귀 모형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2.543, 2의 4라는 거는 10의 4승을 곱하는 거예요. 10의 4승을 여기다 곱하니까 뭐 25,430 정도 되는 거네.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3884.97x 이렇게 나왔고 p-밸류를 보니까 아주 p-밸류가 작아서 쓸만한 결과다. R-스퀘어 보니까 797. R-스퀘어가 79.7%면은 꽤 높은 그 결정 개수입니다. X가 Y를 80% 가까이 설명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선형 회귀 모형을 적용한 경우에 특이한 점이 없어. 여기서 보면 뭐 이상한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잔차도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잔차도표와 함께 얻어서 한번 봐야 돼요. 잔차도표를 얻어보니 오차에 대한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잔차도표입니다. 단순히 선형 회귀시켜서 얻어진 잔차도표예요. 여기 잔차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쪽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있어. 어떻습니까? 잔차가 점점 예, 그 폭이 커지죠. 그렇죠?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말이야. 아, 그럼 이건 그 오차에 대한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폭 안에 있는 게 바람직한 잔차 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X와 Y가 어떤 분포길래 산포들을 이제 뒤늦게 얻어보는 거야. 얻어본 결과 X와 이게 X입니다. 이게 Y고 이 자료에 점 찍어보니까 이렇더란 말이야. 그러면 X가 작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예? X가 커지면서 Y의 그 분포 폭이 확 늘어나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형태의 자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y 대신 로그 y를 써서 이런 모형으로 회귀 분석하는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추정해서 y 값 대신 로그 붙여가지고 x와 회귀 분석한 결과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아, 좋죠? 그렇죠? p-밸류도 좋고 얻어졌어. r 스퀘어가 결정계수가 0.902가 나왔어. 그러면 x가 로그 y를 90% 설명한다는 거야. 아까는 x가 y를 80% 설명, 한 10% 이상 더 잘 설명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 더 좋은 x와 y의 관계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잔차 도표는 이제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결정계수도 많이 개선되고 만족스러운 결과이지만 추정된 계수 0.1249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0.1249만큼 뭐가 로그 y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자, 로그 y와 x의 회귀 모형 결과 얻어진 잔차도표. 이 잔차도표는 아주 그럴듯한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아까보다 물론 훨씬 좋죠. 잔차도표가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회귀분석했을 때의 계수, 추정된 계수값들 앞에 있는 게 이 값이고요. p-밸류는 뭐예요? 이게 이제 p-밸류이고 이 부분은 볼 필요 없습니다.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건데 이건 뭐 특별한 경우 아닌다면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 R 스퀘어 0.797 딴 거 볼 필요 없고 이거 볼까요? 110.2 F 스태티스틱이 이건 뭐라고요? 베타 1이 0이냐 아니냐를 이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설명 분수가 110.2가 나오고 p-밸류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죠? 자, 로그 y와 x에 대한 회귀 모형의 계산 결과 이것도 그 앞에 있는 계수, 앞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서 얻어다가 쓴 겁니다. p-밸류 0.0과 같은 값들이고 r 스퀘어 0.902 나왔잖아요. 이 결과는 앞페이지에 나온 결과들입니다. 자, 변수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귀 분석에서 변수 변환시키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변수 변환시켰을 때 해석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다 더 정교한 확실한 그 관계식을 꾸미는 데는 좋지만 훨씬 유리하지만 계수를 해석하는 데는 역시 문제가 있다. 한 단위 증가할 때 얼마큼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그 관계식이 보다 정확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즉 결정계수가 높기 때문에 유리한 점, 장점 또 그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수 변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아무튼 알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변수 변환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